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의 YDS 2호 사회 역사 예비 고1 통합사회 역사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요. 자,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는 아직 20문제고 그 다음에 6월, 9월부터는 25문제.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2028년도에 수능을 볼 때 2.5점, 그 다음에 2점, 1.5점으로 이제 고착이 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자료를 읽어내는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푸는 문제, 타임 어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이런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자 볼게요. 국가별 태양광 발전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주어주고 있죠. 그 국가에서 햇빛을 받는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비율이라는 것은 그 국가에서 전체 발전량이 있다고 하면은 전체 발전량이 100%라고 하면은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 비율에서 얼만큼을 차지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한 20%다 하면은 100% 중에 20%를 태양광이 발전한다.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요 발전량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발전량이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발전량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뭡니까? 발전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볼게요. 영국의 평균 일사량은 영국의 평균 일사량은 독일보다 많다. 자, 영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을 일단 찾아보면 영국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여기 위치합니다. 그런데 평균 일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많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평균 일사량이 영국보다 더 많죠. 근데 영국이 바뀌었죠. 그래서 X. 그 다음 중국의 평균 일사량은 세계 평균 이상이다. 자, 중국 세계 평균 일사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쵸? 이 축이 일사량인데 그런데 중국은 그 뒤에 있죠. 평균 이상 아니죠.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칠레이다. 자, 태양광의 발전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그라미 크기죠. 동그라미 크기인데 칠레, 그다음 아랍에미리트는 전 세계에서 평균 일사량이 아무래도 중동 지방이다 보니까 평균 일사량이 햇빛이 쬐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그 발전량은 동그라미 크기잖아요. 이 표에서 동그라미가 제일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그러니까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칠레가 아니라 중국이니까 X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태양 발전광 비율은 세계 평균 미만이다.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발전 비율은 여기죠. 평균이 여기인데 대한민국은 어디 있습니까? 평균 밑에 미만.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잘 보세요. 5번. 평균 일사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 자, 요거는 중첩에서 잘 봐야 되는데 이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닌데 잘 보세요. 평균 일사량과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은 평균 일사량이 많은 국가가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고 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에서 평균 일사량이 제일 많아요. 그쵸? 근데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건 누굽니까?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의 크기가 태양광 발전량을 하는 거지 그 일사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아랍에미리트보다 중국의 동그라미가 더 크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이 더 많다. 그러니까 X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수능 시험장에서는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면 시간이 넘어갑니다. 공식을 외워서 대비해서 푸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환상적인 얼굴상을 원해요. 연예인같이 달상, 동그란 보름달 같은 환상적인 얼굴을 원한다. 그 다음 출상입하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상달상원화 출상입하, 환상달상원화 출상입하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암기를 하시고 푸시면 되는데 이 뜻은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업자, 그러니까 국내입니다. 국내 수출업자에게는 유리하고 수입업자에게는 불리하답니다. 만일 환율이 하락한다면은 달러 가치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수출업자한테 불리하고 수입업자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서 푸시면 되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하나의 사례를 입 이렇게 쓰고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문제를 깔끔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가 있는데요. 일단은 스탠다드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달러가 1,000원일 때 1달러가 1,500원으로 오른다. 이거를 우리가 이 문제상에서도 원 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원달러와 원과 우리나라의 돈 원과 미국의 달러의 환율이 상승 추세라는 것은 1달러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1달러가 그전에는 1,000원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1달러를 이제는 1,500원을 줘야 1달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는 그전에는 우리나라 돈이 1,000원의 값어치였는데 이제는 1,500원, 1.5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은 달러의 가치는 그전에 1달러가 아니라 1달러의 1,000원의 몸이 아니라 1달러는 1,500원으로 가치가 상승한 거죠. 그러면서 원화 가치는 하락했죠. 그전에는 1,0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얻는다는 것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볼게요. 자, 수출업자가 외국에 뭐를 수출을 합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바로 물건을 수출하죠. 물건을. 수입업자는 반대로 외국에서 뭐를 들여옵니까? 바로 물건을 들여오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달러. 자, 그러면은 수출이라는 거는 수출은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외국에서 이 수출업자의 물건을 받은 애들이 뭐를 보내오는 거예요? 달러를 보내오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받으니까 반대로 어떻게 달러를 보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팅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 디폴트로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알 거는 뭡니까? 환율이 상승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쓰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환상달성 원화 출상입하. 자, 볼게요. 그럼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를 그냥 환상달성 원화 출상입하 적고 곧바로 문제를 푼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자료의 가다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게 작성된 댓글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옳게입니다. 옳게.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옳게, 알맞지 않은 또는 가장 적절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이 상승이 계속된대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문제 풀면 된대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갑병에 댓글을 작성해 봅시다. 갑병은 모두 우리나라에 거주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 갑부터 볼게요. 갑. 미국으로 여행을 간대요. 갑이. 자, 갑이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면은 빨간색이 달러예요. 빨간색이 달러. 달러가 빨간색이에요. 갑은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뭘 보내는 거예요? 뭘 보내? 달러가 미국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달러가 미국으로 가는 것 중에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 중에 그러면 갑은 실제 그런 거 아니지만 문제 쉽게 풀기 위해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출업자예요? 수입업자예요? 달러를 보내는 거니까 물건을 받고. 그러니까 얘는 갑은 수입업자구나. 수입업자. 그런데 갑을 볼게요. 원화를 달러로 서둘러 환전하세요. 자, 서둘러 환전하라는 거. 자, 우리가 서둘러 환전하라는 건 이 사람의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우리가 똥줄 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서히 천천히 내 상황이 좋은 사람은 그냥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근데 서둘러 허리야 빨리. 이건 뭡니까? 내가 똥줄이 탄다. 상황이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상달성 원화 수출 입하. 이 상황에서 수출업자는 상황이 좋은 거고 수입업자는 상황이 낮은 걸로 풀어야 되는데 수입업자 입이 상황이 낮다. 그러니까 오케이.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을을 봐야겠네. 을.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낸대요. 자, 그러니까 을은 여기 있는데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거래요. 자,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건 빨간색이 달러니까 달러가 외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입업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가 맞으려면은 뭐예요? 입하니까 얘는 을이 맞는 데 끌려면은 입하 수입업자 아래여야 돼요. 그러면 니은이 쫄리는 나쁜 상황을 얘기하면 되죠. 갈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지겠네요. 나쁜 상황이 돼요. 맞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병입니다. 병은 미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자, 문제 볼까요? 자,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병은 우리나라에 거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많은 주식이 있다. 그러니까 주식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주식을 병이 국내로 들여온다고 하면은 달러가 미국에서 국내에 있는 병에게 향하는 거죠. 달러는 빨간색. 보유 주식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변함이 없다면
또 문제를 내시는 분이 안전빵으로 요거까지 주어졌습니다. 표시가 변함이 없다면, 뭐 주식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이 있어, 그냥 있어. 똑같은 가격으로 있다면은 달러 표시 가격이 변함이 없다면 원화로 환산한 보유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겠군요. 자, 그런데 얘는 달러를 받아들이는 수출업자잖아요. 그렇죠? 수출업자. 수출업자는 뭐예요? 출상. 업이어야 돼요. 수출업자는 좋거든. 달러를 받으면 좋거든. 그런데 깊어지겠군요. 아, 너 안 좋은 상황이구나. 말이 돼요? 출은 상이어야지 상황이 좋은데. 그쵸? 상황이 좋은데 출상이니까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출하, 너 안 좋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X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은 출상대상 원화, 출상 이파 이걸 외우시고, 만약 하락한다면 반대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출이 업, 입은 다운 해가지고 얘가 수출업자냐 수입업자가 따져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금방 풀립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생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의 그림을 A에서 E를 고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기후 파트 문제인데, 요거는 이런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우리는 적도라고 부릅니다. 적도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렇죠? 둥근 지구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심. 그런데 이 적도 지방은, 지구는 둥글잖아요. 근데 둥근 지구가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다고 하면은 태양으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태양빛을 받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태양빛이 쬐는 면이 바로 뭡니까? 직각으로 만든 거예요. 직각으로 맞다 보니까 요 지역이 뭐예요? 태양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지구에서. 그렇다면 뭐예요? 온도가 제일 높겠죠.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껴 맞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태양빛을 맞는 면적이 줄어들죠. 이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중심선에 있는 요 적도 부분이 태양을 제일 많이 받게 되고 제일 뜨거운 지역이겠죠. 그리고 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제일 적게 받기 때문에 제일 이 극지방은, 정확한 적도의 표시는 요 아프리카에서 움푹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부터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바로 뭡니까? 적도선으로 해서 여기가 태양을 제일 많이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열, 건, 온, 냉, 한. 열건 온냉한 이 기후가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어떻게 될까? 여기가 열, 건, 온, 냉, 한. 이 기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있는 이 한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서 얼음이 많은데 북극이고, 여기는 한대 지방, 이 밑에는 남극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건 온냉한 이렇게 외우시고, 어떤 만일 지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요 움푹 패인 곳, 이렇게 키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가 싱가포르거든요. 여기가 말레카인데 요쪽을 지나는 게 요쪽 지나는 게 여기가 적도가 지나는 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면은 남아메리카에서 머리 부분 지나는데 브라질의 위쪽 살짝 걸치는 여기를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알아두시고서 이걸 그으시고, 그 다음에 열건 온냉한 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문제를, 지도 관련해서 문제 나와도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도에서 나왔던 대로 우리가 빨간색으로 적도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움푹한데 이렇게 지나니까 여기는 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열대기후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는 거의 북극,
가까운 데니까 한대기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상에서 그 지도를 정확히 위치를 문제를 내신 분들은 출제진에서는 얘기를 하진 않는데 선생님이 이제 세계 지도에서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한대기후는 노르웨이 함예르페스트라는 곳인 것 같고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 이런 위치인 것 같고 여기는 열대기후는 카메룬의 아운데라는 도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확실히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비슷한 곳,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 두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요게 이제 나인 열대기후 카메룬 아운데랑 거의 비슷한 브라질의 벨랭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상이 노르웨이 하미르페스트하고 거의 비슷한 쪽이 그 캐나다의 이퀄로이트란 지역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역의 표시는 두 지역의 생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지역에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른 것은 나 지역, 그러니까 열대기후가 한대기후에 비해서 특징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열대기후의 특징만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한대기후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건이 뭐가 주어졌는지 우리가 볼게요. 자, 일단 표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식적으로 찾아가는 그게 아니라 문제 조건을 봐야 되거든요. 최나널 평균 기온. 최나널의 평균 기온이 이게 뭐예요?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이 뭐냐?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라는 게 있죠. 자, 기온의 연교차는 선생님 여기다 해놨는데 기온의 연교차는 최나널 1년이 12개월인데 그 중에서 가장 따뜻한 달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가 연교차예요. 연교차. 그 다음에 연강수량이 맞냐 적냐. 이 세 가지 조건이죠. 세 가지 조건. 한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자, 한대기후입니다. 갑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이 보면은 요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요.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거는 기온을 나타냅니다. 기온, 요거는 강수량.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따뜻한 기온이 한 8도 정도 되겠죠. 8도 정도 되는데 가장 추울 때는 몇 도예요? 한 27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27도까지 떨어진다는 건 거의 기온 차이가 30도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강수량이 보면은 열대기후니까 열대기후는 잘 보세요. 아까 여기에 햇빛이 가장 세게 때려박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세게 태양을 받기 때문에 땅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여름에 햇빛이 막 지글지글 막 햇빛이 엄청나게 햇빛이 지면을 땅을 막 자극을 하면은 여기에서 열이 발생해가지고 뭡니까?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걔네가 모여서 비를 내리게 되죠. 집중적으로 비가 오게 되는 건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여름에 갑자기 비가 오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열대기후는 나는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가에 비한 나의 특징이니까 가도 뭐 강수량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넘사벽이잖아요. 그죠? 누가? 나가. 그러니까 강수량은 많다. 많다가 되겠죠? 많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은 쪽에 해당이 되는 건 지금 일단은 BCE죠. BCE. 그러니까 누구는 탈락이에요? 탈락되는 거는 표시를 다시는 돌아보지 못하게 세게 하는 겁니다. A하고 D는 아니죠. 최나널의 평균 기온을 볼게요. 최나널이라는 건 뭡니까?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때. 가장 따뜻할 때가 8도 정도 되고 가장 따뜻할 때가 얘는 뭐 계속 따뜻해요. 계속. 평균 기온이 그냥 35도 막 이래요. 엄청나게 덥죠. 네. 연 강수량이 많으면서 최나널 평균 기온은 높죠. 그러니까 어디가 또 드랍돼요? A하고 D가 드랍이 됐는데 이제는 어디가 또 드랍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쵸? 최나널 평균 기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B 아니면 C가 돼요. B 아니면 C. 자, 2파전 됐습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냐 작냐. 작으면은 C, 많으면은 B잖아요. 그쵸? 입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연교차라고 하는 거는 기온이 차이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대는 30도 차이 나요. 30도. 근데 얘는 평평해요. 적도지방이니까 1년 내내 그냥 햇빛을 계속 일정하게 받는 거예요. 연교차가 최나널이나 따뜻한 때나 작을 때나 최한월일 때나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거. 그러니까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얼만큼 다이나믹하게 변하느냐가 연교차가 크면은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거고 연교차가 작으면은 그 폭이 작은 건데 이건 작잖아요. 그렇죠? 작다. 낮다. 연교차가 낮다죠. 그러니까
정답은 C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